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본머스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아스날은 어떤 것들 때문에 패배를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본머스는 우승 후보 아스날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4-3-3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점으로는 미드필더 메리노의 선발, 그리고 오늘 경기에는 사카가 좋지 않은 몸 상태로 빠지면서 스털링과 트로사르가 좌우 윙어를 만들었습니다. 본머스는 아스날 상대로 꽤나 견고한 압박 텐션을 보여줬는데요. 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전방 압박 관련 전술을 메인으로 하는 감독입니다. 지금도 데인마크를 잘 붙여놓으면서 아스날 선수들이 쉽게 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요. 이렇게 트로사르가 내려오면서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본머스 선수들이 트로사르를 돌지 못하게 만들면서 다시 뒤로 리턴 패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구성합니다. 문제는 본머스가 이 압박 강도를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가죠. 일단은 체력이 충분했던 전반전에는 본머스의 압박들이 꽤나 잘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본머스가 전방 압박 체계를 유지하면서 아스날의 중원을 많이 끌어내렸어요. 토마스 파티나 데클란 라이스, 미켈 메리노 이런 선수들이 교대로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앞쪽에 있는 하베르츠도 내려와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 말은 뭐냐? 본머스가 자신의 위험 지역에서 공격을 맞이할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압박은 실제로 성과를 낸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본머스의 강한 압박 라인이 라야의 킥미스를 이끌어내고요.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한 본머스가 슈팅까지 날려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스날이 오늘 퇴장당하기 전 상황에서도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느낌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스날에게 큰 변수가 생깁니다. 경합 상황에서 트로사르가 뒤쪽으로 백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볼 처리가 명확히 되지 않았고 이 공은 본머스의 1대1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에바니우송을 살리바가 뒤에서 잡아채며 넘어뜨리고 결국에 이 상황은 살리바의 퇴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경기 시간 28분에 아스날은 10명으로 싸우는 상황이 됐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은 체력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분 내내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스날이 본머스에게 밀릴 수 있어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잘 버텨내면 본머스가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분명 오죠. 그때 아스날 선수들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살리바의 퇴장으로 숫자가 한 명 부족해지니 아스날은 그런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당연히 퇴장이 큰 변수지만 본머스가 압박 베이스로 하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 살리바의 퇴장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살리바가 퇴장당하고 나서 오른쪽 풀백이었던 베나이트가 센터백 쪽 위치로 들어가고 수비 상황에서는 스털링이 오른쪽 풀백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수비 구조는 아무래도 수비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베나이트와 스털링이 같이 수비를 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공 가진 세메뇨를 둘 다 따라가게 되고요. 사이드 쪽 돌아뛰는 좌풀백 케르케즈를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수비 인원 분배가 잘 안 됐던 거죠. 심지어 이 세메뇨는 두 명을 한 번에 벗겨내고 이렇게 왼발 슈팅을 가져가는 상황도 만드는데요. 살리바의 퇴장도 퇴장이지만 비정상적인 수비 구조가 아스날의 위기를 더 가중시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스날은 우측 윙어 스털링을 빼게 되고 센터백 키비오르를 투입하면서 일단은 정상적인 포백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는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운영을 꽤 잘했으므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했죠. 하지만 역시 10명으로 본머스의 압박을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본머스는 공을 뺏기고 바로 하는 역압박도 수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아스날은 짧은 빌드업으로는 풀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롱볼을 섞어보긴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됩니다. 후반전에도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수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하베르츠까지 내려서 수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한 명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뭐냐? 아스날이 공을 뺐더라도 역습까지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쉽게 변수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머스의 공격 패턴 플레이들이 되게 세밀했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측면 쪽 윙어에게 공을 배분하고 그 윙어들이 개인 능력으로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반복이 됐고요.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은 양 팀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분 넘어서부터 클루이베르트, 시니스테라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어들을 투입하면서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10명으로 경기 초반부터 수비하느라 지친 아스날을 공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본머스의 교체 투입은 완벽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클루이베르트가 앞쪽으로 잘라먹는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그때 라이언 크리스티는 뒤쪽에서 완전히 프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땅볼로 올라온 코너킥을 클로이베르트가 방향만 전환해서 프리한 라이언 크리스티에게 패스, 그리고 크리스티가 왼발로 잘 감아차면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1대0이 되죠. 완벽히 준비해 나온 본머스의 세트피스 패턴 플레이였고, 이걸 교체로 투입된 두 선수가 만들었다는 게 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스날은 실수로 또 한번 자멸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키비오르가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라야 쪽으로 백패스를 하는데 이 백패스의 강도가 너무 약했고 이 공을 뒤에 따라오던 에바니오송이 잘 챙겨갑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라야를 제치려다가 PK를 얻어내고 본머스는 추가 득점을 하며 2대0으로 경기를 승리하게 됩니다. 에바니오송은 살리바의 퇴장 유도, 두 번째 상황에서 PK 유도까지 아주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스스로 자멸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의 큰 실수가 너무 뼈아팠습니다. 또 이미 웨데고르가 없는 상황에서 사카 같은 또 다른 아스날의 에이스가 없어버리니까 공격 작업에서도 속도가 좀 안 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스날이 다음 리그 경기가 리버풀과 뉴캐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이라서 이번 경기 승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오히려 살리바도 잃고 원정에서 패배까지 당하면서 잃은 게 많은 패배가 되었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이 흐름을 반전해서 다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